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우리 선조의 삶, 그리고 이 나라의 과거 행적, 이것 일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된 시각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그래야 이 나라의 앞날을 또 이끌고 나갈 우리 2세들이 이 나라를 그런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리고 3.1운동 정신과 그리고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대한민국은 간다. 이게 우리 헌법이 전문에 아주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들을 송두리째 뒤엎으려고 하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이 한반도는, 조선반도는 갖은 수탈을 다 당했죠. 그리고 무고한 양민이 숱하게 학살당했죠.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당했죠. 감옥에 10수년 있다가 몸 다 망가져서 감옥에서 죽고 또 나와서 후유증으로 죽고, 이게 일제시대 36년의 우리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뉴라이트라는 사람들, 지금 교학사 교과서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학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이 한반도에 와서 철도도 놔주고 경부선 놔주고 경원선 놔주고 경의선 놔주고 철도도 놔주고 그 다음에 비료 공장도 세워주고 먼 공장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조선이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이 한반도를 지배한 목적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조선인들에게 공장 지어주고 철도 놔주고 해서 한국인들이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건 통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일본 제국주의가 만수로 중국 본토로 침략을 해야 되겠는데, 그 침략, 만주 중국 본토로 가는 길목이 이 한반도인 거죠. 침략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선 한국 땅에다가 공장지도 철도 놓고 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베가 저하고 아마 동갑쯤 되는데 맨날 쏘니다. 절대 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정식으로 국제사회에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사과하면 그냥 거꾸로 갑니다. 다시 군기 갖추어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호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똑바로 보고 올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역사부터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식민지 근대화로 인지하는 이따위 교육을 우리 2세들에게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허구한 날 얘기하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한테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본은 우리한테 반성하고 사과하라 하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36년 동안 그렇게 혜택을 주어서 한국이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 놈들한테 너희들 그때 36년 동안 우리한테 잘못한 거 사죄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부터 철저하게 공부합시다. 공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자 하는 취지로 자그마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최근에 교학사 아까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학사 교과서 같은 데는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한 대신 김구, 신채호 선생 같은 분들을 아주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이죠. 역사 왜곡일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나중 시간에 제가 이승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공자가 일찍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다르게 써라. 소위 말하는 정명사상이죠. 우리 역사가 또 우리 정치가 우리 현실이 친일 세력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 영어, 용어, 역사 용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친일 세력들에 의해서 일제가 만들어놓은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그러죠.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보호하는 조약이다. 조약이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아파트 하나, 상점 하나, 가게 하나를 흥정하더라도 각과 우리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그것이 법적이고 타당한데 한 나라를 송두리째 먹이면서 그것을 보호조약이라고 했고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한테 내성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역사학자들, 언론인들이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라를 2천만 동포를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든 국치를 합병이라고 해요. 합병이라고 하면 각과 을이 각 회사와 을 회사가 합치는 것,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합치는 것이 합병이죠.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합병한 건 아니잖아요. 뺏은 거죠. 그래서 정확히 쓰려고 그러면 그런 용어는 병탈이라고 해요. 오슬로 대학의 우리 한국의 교수, 오슬로 출신이면 러시아 출신이면서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있는 그 박모자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식민지의 과거가 영원한 현재가 있다. 저는 이 글을 한겨레 신문에서 읽고 이야,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나 같은 사람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식민지의 과거가 영원한 현재가 되고 있다. 현재만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미래까지도 될 가능성이 많다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36년은 세계 식민지 사상 유례가 없는 혹독한 그런 일이었죠. 그 잔혹함이라든가 수탈이라든가 또 여기에 빌붙어서 우리 민족을 학대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신고하고 고문하고 했던 그런 시민세력, 경찰, 헌병, 밀정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청산을 했는가. 아까 문학길 의원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불과 4년밖에 안 됐습니다. 독일의 깃발피기가. 심지어는 프랑스 드골 정부에서는 프랑스 독일군에게 술을 판 접대부도 더 이상 상행을 못하도록 하고 독일 제국의 침략에서 15일 이상 발행했던 신문, 잡지 이런 것 전부 다 폐간시켜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숙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 프랑스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족정기를 살려야 사회정의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회정의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그 공약을
필공략작으로 해버리고 또 멀쩡하게 피치니 떼고 그리고 어제 공략했던 거 오늘 뒤집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친일파를 척결하는 것은 역사의 정언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의 정언명령입니다.